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프로입니다. 네, HD 현대마린솔루션을 같이 볼 거고요. 일단 어제 좀 하락 마감을 하는 바람에 우리가 걱정을 좀 했는데 장 초반에 매도 물량이 좀 나오긴 했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말아 올리는 모습 나아졌기 때문에 걱정할 건 없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이 지지 구간 위에서 지금 횡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요, 더 밑으로 빠지겠다라는 걱정보다는 어떻게 하면 상승이 나오는 이 추세를 잡아갈 수 있을지 생각을 하는 게 우선시 돼야 됩니다. 우선시 돼야 되고, 지금 일단 외인들보다도 기관들의 동향이 살펴봐야 됩니다. 기관의 동향을 살펴봐야 되는 이유는요, 지금 외인과 개인들이 매도하는 물량 누가 다 끌어모으고 있어요. 기관이 거의 싹 다 끌어모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실상 얘네가 앞에서 우리가 걱정했던 게 뭡니까? 예, 외인들의 오버행 물량까지 받아가면서 올렸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이런 것들 우리가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는지 일단 보도록 하겠고, 일단 지금 차트 흐름 앞에서부터 하나씩 가도록 할게요. 자, 봤을 때 일단 상장 초기에 우리가 걱정이 있었습니다. 뭐였어요? 외인들의 오버행 물량에 대한 걱정이었죠. 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더블 실패를 했다 그러면서 그 이유가 오버행 우려 때문이다라는 건요. 사실 상장 이튿날 오히려 상장 전부터 계속해서 알던 내용이었어요. 하지만 우리가 차트를 봤을 때 어떤 흐름이었습니까? 그런 것들 전부 다 받아주면서 주가 올라오는 흐름 확인을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상승의 주체를 찾아내는 게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반영이 돼야 되는 겁니다. 선행이 돼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사실상 개인들을 제외하고 기관이나 외인들 이런 것들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예, 우리가 기울어진 논쟁으로 말하는 것들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 자본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고점에서 물을 탔다라고 하더라도 고점에서 진입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확실하게 수익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고, 그거를 상황이 안 되면은 누가 하겠습니까? 당연히 본인들의 돈을 써가면서까지 자본을 써가면서까지 충분히 말아 올릴 수 있는 자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것들 우리가 일단 증권사 순위 보기 전에 종목별 투자 동향을 봤을 때 주체적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 게 누굽니까? 잠시만요. 주체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거는 누가 봐도 지금 기관이라는 거예요. 개인과 외인들의 물량을 전부 다 본인들이 매집을 했다, 장악을 했다라고 봐도 전혀 손색이 없는 거래량들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보면 돼요. 지금 증권사별로 기관별로 어떻게 매집을 하고 있는지 보면 되는데, 일단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건요, 매수가 올라오면서 본인들이 장악을 했다고 했잖아요. 매수세를 붙이면서 장악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매수세 어떻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는지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키움은 좀 제외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거는 개인들의 동향을 살필 때 확인을 하는 거고, 그 외적으로 뭘 봐야 돼요? UBS, 농협투자증권, 한국증권 이 정도만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삼성증권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래량이 많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네 군데 정도만 보고요. 그 다음에 어디서 팔고 있는지 주가 하락의 이유가 뭔지 확인하는 시간 갖도록 할 건데,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여러분들 우리가 절대로 손해를 보고 있는 게 아니다. 지금 주가 좀 빠지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 이걸 통해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뭐 보기로 했죠, 저희가? 첫 번째로 키움 빼고 UBS 보기로 했죠. UBS 봤을 때 얘네가 매집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장 첫날 매집을 하고 지금까지 매도량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거를 누적을 누르면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량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확인이 가능하다는 거고, 얘네가 뭐 팔고 사고도 없었긴 합니다. 하지만 외인 기간 어떻게 됐는지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 매도하지 않았다.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보기로 했던 게 NH 투자증권이죠. NH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국내 거래소이기 때문에 조금 확실하게 알 수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보게 되면요, 아실 거예요. 상장 초에 가장 큰 매수세 들어왔다. 이거는 당연하죠. 당연한데 얘네가 어디서 샀는지 앞에서 조금 팔긴 했지만 결과적으로 어디서 물량을 매집을 추가적으로 했는지 보면요, 바로 여기라는 거예요. 어디예요? 고점입니다. 20만 원에서 얘네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또 하나 보면 됩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느냐 봤을 때 비슷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 자, 상장 초에 거래량 들어오는 거는 신경 쓰지 말라 그랬어요. 신규 IPO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당연한 흐름이다.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 윗구간의 매물을 누가 장악을 했나는 거예요. 물량을.
그러면 이 물량 누가 장악했는지 봤을 때 누굽니까? 기관들이 지금 장악을 했다. 증권사들이 장악을 했고 얘네가 지금 주가 빠지는 이런 상황에서 추가적으로 물을 타고 있다는 거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주가는 여기보다 더 빠졌기 때문에 뭐다? 지금 손실을 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거에서 잘 선점을 했지만 올라오기 전에 뭐 했어요? 팔았어요. 팔고 진행을 했다. 그래서 누적 보유량을 점점 늘려가고 있는 중이다. 매집을 하고 있는 중이다. 확실하게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삼성증권 같이 보기로 했죠. 네,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잠시만요. 삼성증권 봤을 때 똑같은 모습이 나와요. 똑같은 모습이 나오고 얘네들은 최고점은 피했지만 여기서 지금보다 훨씬 더 높은 이 구간에서 매수가 들어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제가 말씀드렸죠. 얘네들 절대로 손해 안 봐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건 받아들여야 돼. 손해 안 본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들의 돈을 써서라도 주가 말아 올린다는 거를 우리가 미리 알고 있다라면은 이 구간에서도 타점 잡는데 용이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제가 지금 여러분들께 드리고 있는 말씀입니다. 주가 많이 빠졌어요. 빠진 건 팩트인데 하지만 여기서 대응을 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해야 돼? 기회는 남아있다는 거죠. 기회 정도가 아니라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남아있고 얘네가 지금 평단이 형성이 된 곳이 이쯤이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우리도 매수를 추가적으로 해가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 그러면 주가 하락이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누가 물량을 팔고 있는지 봤을 때 KB증권이 굉장히 많이 팔았죠. KB증권이 기적적으로 많이 팔았기 때문에 매도량, 순매도량 1위를 했습니다. 그러면은 KB증권도 보면 돼요. KB증권도 근데 사실 좀 애매한 게요. 개인이 좀 많이 씁니다. KB도. 저 같은 경우도 KB를 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섞여 있다. 하지만 보게 되면은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뭐예요? 이게 뭐야? 하시겠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장 첫날 뭘 했습니까? 다 팔았어요. 상장 첫날 이미 다 매도를 끝냈다. 지금 현재 주가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줄 수 없다. 왜? 다 팔았거든. 조금씩 하지만 앞에서 여러분들 매도한 물량 이미 여기서 끝난 물량을 생각을 해봤을 때 더 이상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KB증권은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 매도량 나왔지만 결과적으로 상장 첫날 차익 실현 물량이었기 때문에 요거는 신경 쓸 필요 없다. 기관들은요. 기관도 우리처럼 청약을 합니다. 청약을 해서 확보한 물량들을 매도를 하는 기준이 있어요. 만약에 내가 예상했을 때 160% 상승을 하면은 그때는 매도해야 된다. 이런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이게 만약에 달성이 됐을 때 바로 매도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모습 나온다는 거고 기업적 가치 그런 거 상관없이 일단 단기적으로 차익 실현을 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랑 신한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나 신한 둘 다 좀 별로 안 좋아하긴 하는데 일단 보시게 되면은 똑같은 모습 나와요. 그 다음에 신한투자증권 봐야 되죠. 신한투자증권 또 보게 되면은 똑같은 모습이 나옵니다. 나오고 누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보이는 건요. 그만큼 매수량이 많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아까 제가 앞에서 지금 계속해서 상승을 만들어내고 매집을 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삼성이라고 말씀드렸죠. 삼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앞에서 매수를 추가적으로 더 했단 말이에요. 얘네가 파는 물량을 다 받아 먹으면서 주가 끌어올렸고 그 고가권에서도 계속해서 뭐 했다? 매집을 하고 있다. 거래원별로 보면요. 확실하게 보입니다. 돈의 흐름이 보여요. 그러면은 우리가 이런 것들 다 봤다.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되는 거는 똑같이 따라가야 돼요. 개인들이 수익 보기 굉장히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자본이 달라서 그래요. 자금이 다르다. 우리가 지금 뭐 아무리 물을 많이 태워서 내 전재산을 끌어서 쓴다고 한들 쟤네한테 절대 못 미칩니다. 개인들의 자금이 가장 많죠. 가장 많지만 우리는 하나가 안 되잖아요. 우리는 여러 명이 있고 그 사람들 돈을 모으면 자금은 가장 많다 하지만 저런 기관들이 단일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본은 우리가 상대가 안 된다. 덩치가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가야 됩니다. 얘네가 매수를 하면요. 거기서 매수를 하든지 아니면 거기서 차익 실현 일부 해야 돼요. 그게 고점에서 매도하라는 거죠. 주가가 빠질 때 얘네가 여기서 뭐 했어요? 추가적으로 물 탔어요. 그러면은 우리도 저점에서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이다. 인지를 했기 때문에 따라서 물을 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타점들 다 이런 식으로 뽑아낸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앞에 이런 내용들 다 봤으면은 뭘 해야겠다는 생각이 드세요. 저는 여기서 매수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들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상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수익을 쌓아왔잖아요. 자, 11만 7천 원에서 우리가 변동성이 확대되게 되는 구간 잘 캐치를 해서 뭐 했습니까? 상승을 맛봤습니다. 근데 여기서도 확실하게 안전하다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뭘 했어요?
분할 매수했고 11만 7천 원, 13만 원, 14만 원 3분할 정확하게 매수 타점 들어갔습니다. 들어갔고 우리가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됐던 게 분명히 있었죠. 뭡니까? 오버슈팅이 나왔잖아요. 오버슈팅 나오면은 사실상 지금 RPO 특성상 초기에 뭐가 나올 수 있어요? 차익 실현 물량 기간뿐만 아니라 외인이나 개인들 마찬가지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뭘 해야 돼요? 같이 팔아야 돼요. 주가 빠지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팔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18만 원 구간에서 잘 매도를 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2분할 매도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매도로서 얻을 수 있었던 수익은 거의 19만 원에서 20만 원 요 사이에서 전량 매도한 것과 같은 수익 챙길 수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뒤에는 주가가 빠졌다. 일단 내가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신경 쓸 건 없지만 결과적으로 현대마린솔루션에 추가적으로 상승이 남아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또 들어가야죠. 들어가서 수익은 한 번에 보는 게 아니라 제가 쌓아간다. 적립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적립이 결과적으로 이제 복리로 작용이 되죠. 복리로 작용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여러분들 주식이 수익이 크게 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현대마린솔루션이 100% 올랐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서 우리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을 하면서 그 구간 이용을 해왔기 때문에 뭐예요? 100%보다 더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또 진입을 하고 또 올라가는 추세에서 타점 잡아가려고 지금 이런 눌림목 구간 보고 있는 거고요. 제가 저렇게 거래원별로 다 확인을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리스크가 최대한 배제된 타점 가져가실 수 있다. 장담합니다. 장담하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어렵지 않지만 여러분들 결과적으로 좀 힘들어 하시는 이유가 실시간이 안 돼요. 실시간이 안 된다는 거는 사실 여러분들 눈 가리고 싸우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언제 슈팅이 나올 수 없다 있는지 모르잖아요. 모른다. 모른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고점이 언제 나올지 모른다. 분할 매도로 올라갑니다. 저점이 어디로 나올지 모른다. 분할 매수하면서 내려가는 거예요.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여기서 타점 분명히 나올 수가 있고 저는 이런 것들 잡아서 여러분들 다시 한 번 더 수익 시원하게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미 17만 원에 들어와서 11만 7천 원에 들어와서 얼마입니까? 18만 원에 전량 매도하고 수익 받지만 다시 한번 잡아서 올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타점 나옵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테니까 이런 것들이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요 대응 받으셔야 됩니다. 대응하시는 방법은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마린이라고 남겨놓으시면 이렇게 마린 남겨놓으시면 전부 다 도와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 비용 일체 발생하는 거 없기 때문에 내가 뭐 비용이 발생할까 걱정이 돼서 이런 대응이 꺼려진다. 그런 일은 없으셔야겠죠. 어차피 무료기 때문에 여러분들 편하게 가져가시면 되고 채널 성장의 일환으로서 여러분들한테 부탁드리는 거는 좋아요와 구독 정도 부탁을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해주시면 제가 전부 다 무료로 마린에 대한 대응 확실하게 보고 바로 따라 하실 수 있는 이런 대응 도와드리겠다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셔라 말씀드립니다. 자, 이렇게만 대응을 해도 수익이 안 날래 안 날 수가 없었고 앞에서도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수익이 났다 보셨죠? 보셨는데 일단 지금 현대마린솔루션이 갖는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 IPO 시장 다시 살려놨어요. IPO 시장 살려놨기 때문에 어제죠? 엊그제인가요? 노브랜드 상장을 했습니다. 상장을 하고 따상 이상 갔어요. 상승폭으로만 따지면요. 현대마린솔루션보다 더 많이 올라갔습니다. 시총이 가볍기도 하니까 뭐 그런 상황 나올 수가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한 번 더 신규 IPO 종목들이 상장과 동시에 엄청난 상승이 나올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규 IPO 종목들, 신규 상장주들의 주목을 해봐야겠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여기도 집착하면 안 되는 게 주식은요 분산 투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분산해놔야지 내가 한 군데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곳에서 수익을 봄으로써 대처할 수 있다, 메꿀 수 있다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도주를 잡아가는 게 어떤 이유입니까? 하나씩 잡아가서 결과적으로 상승이 골고루 나오게 된다라고 했을 때 폭발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요 지금 AI 가고 뭐가 가고 있어요? 전선 갔어요. 전선 다음 뭐가 가겠어요? 원전이 갈 거예요. 왜 원전이 갑니까? 전선이라는 거는 AI 같은 경우에 지금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선이 많이 필요한 상황이고 전선이 구축이 되고 난 다음에는 원전 지금 원전에서 발생되는 전기를 옮기기 위해 전선이 필요한 거고 이게 다 지어지면 뭐예요? 당연히 전력을 생산하는 원전이 필요할 것이다. 필요하고 증설을 계속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거기에서 우리가 혜택 볼 수 있는 종목들 굉장히 많이 있어서 준비했고 지금 신규 IPO도 같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양한 종목들로 매집주 진행을 할 건데 요거 제가 여러분 설명해 드릴게요. 단기간 내에 수익 정말 많이 날 수 있고 제가 단기간 내라고 말을 하는 건요 여러분들 하루 이틀은 아니에요.
1일 만에 수익 안 난다고 해서 저한테 뭐라 하시면 안 되는 게, 저는 단기간이라고 하면요, 적어도 한 1, 2주는 본단 말이에요. 적어도.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 급등이 나온다고 해서 들어가면 안 되는 거, 잡주 물리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 걸러내고 진짜 상승이 묵직하게 나오지만 또 빠르게 나올 수 있고 폭발적으로 나올 수 있는 것들 준비를 했기 때문에 요거 설명해 드릴게요. 굉장히 수익 괜찮게 나올 겁니다. 자, 일단 봤을 때 1월부터 4월까지 진행을 함께 해오면서 675%의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달성을 했는데, 이런 게 어떻게 가능했는지 생각을 해보면요, 같이 오면서 상승과 하락을 이용을 했어요. 상승만 한 주식이 없듯이 하락 추세에서도 우리가 수익을 내는 방법을 캐치를 해가면서 고점에서 뭐랍니까? 매도를 합니다. 하지만 저점에서 다시 매수하는 전략을 가져감으로써 어떻게 돼요? 수익률이 굉장히 크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한 종목에서 수익률 맥시멈으로 했을 때 30%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하지만 우리는 이 과정 내에서 상승과 하락 이용을 하면서 매집을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왔기 때문에 30%보다 더 큰 수익률이 가능했다라는 거고, 저는 이번에 5월에 진행을 하고 있는 매집 리스트에서도 이 정도 수익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여러분들 캐치를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시총이 무거운 것들도 많아요. 시총이 무겁다. 그만큼 안전하게 우리가 지지와 저항만 잘 활용을 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수익 볼 수 있는 종목도 많았다라는 거고, 사실상 한 테마만 저희가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테마주로서 상승 나오고 있는 것들 잘 캐치해가면서 갔고요.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주도주죠. 예, 현 구간에서 현 시점에서 주도 섹터가 어딘지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우리는 한 발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24년도 주도주 뭡니까? AI 섹터죠. AI 섹터고 여기서 파생된 게 지금 전선들이 가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다음에 어디가 갈지 미리 예측을 해 보는 겁니다. 제가 원전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이런 원전주들 중에서도 어떤 주식이 대장으로 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해서 미리 선점을 하기 때문에 아직 상승 전이다. 상승 전이기 때문에 뭐예요? 가격적 메리트가 워낙 좋기 때문에 우리가 진입을 함으로써 수익 바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 바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종목들로만 추천을 해놨고요. 지금 제가 리스트업이 끝났다라고 말씀드렸죠. 리스트업이 끝났다라고 해서 바로 매수 들어가는 게 절대로 아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가 있다 말씀드렸죠. 제가 빠르면은 한 달, 느리면은 두 달. 이렇게 본다고 말씀드렸죠. 드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리스트를 뽑아놓고 거기서 그 구간에서 차트의 흐름을 분석을 합니다. 차트의 분석을 해서 뭐가 저점이 정확하게 나왔을 때 이 저점은 리스트 최대한 배제할 거예요. 네, 저점이 나왔을 때 그때 진입을 해서 우리가 탄탄한 바닥 위에서 상승만 맛볼 수 있는 이런 것들 제가 준비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5월에 아직 타점이 안 나간 것들이 많아가지고 섣불리 제가 공개를 해드리기 좀 그렇고요. 제가 여러분들 꼭 필요하다고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이거 먼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타점이 나온 것도 있고 안 나온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짧게 보는 게 아니라 단기간 내에도 수익 충분히 나올 수가 있지만 거기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5월부터 9월까지 말씀드렸어요. 100일 동안 같이 진행을 하면서 수익률 얼마나 나왔는지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필요하다. 나도 이렇게 꾸준히 장기적으로 수익을 적립해 나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 계시면요.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매집이라고 남겨주세요. 네, 매집이라고 남겨주시면 제가 이런 것들 리스트업 끝난 거 보내드릴 거고 타점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대응을 도와드릴 겁니다. 대응이라 하면은 타점에서 어떻게 사야 되며 왜 사야 되는지 말씀드리고 매도를 해야 될 때는 어떤 이유에서 이게 고점인지까지 설명을 해드리면서 같이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필요하신 분들은 꼭 받아가셔라. 위에 보이시는 번호로 매집 남겨놓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사소한 거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수익률 단기간에 안전하게 정말 많이 볼 수 있는 종목들로만 추려놨기 때문에 안 받아가면은 저는 손해라고 생각합니다. 왜? 어차피 이런 것들 다 채널 성장의 일환으로 무료로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받아가셔서 우리가 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 사실 단기적으로도 장기적으로도 아닙니다. 3개월이라면요 그렇게 장기적으로도 진행하는 거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수익을 적립해 나간다, 쌓아 나간다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받아가셔서 우리가 올 여름에는 수익만 날 수 있게 준비를 해보는 거에 정말로 괜찮을 것 같다 생각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